딸깍, 딸깍, 딸깍.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행 가방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제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저는 오늘 한순간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첫 만남의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이미 분류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이 한 조직의 운명을 바꾸는 데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면서 보이는 것은 피처럼 붉은 카펫 위에 던져진 구겨진 명함 한 장입니다. 명함 위로 하이힐 굽이 지나가고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명함이 반으로 찢어집니다. 그날은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초겨울에 햇살이 차가웠던 서울 한복판, 높은 유리 빌딩 하나가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빌딩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음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오래된 여행 가방이 있었습니다. 바퀴 하나가 헐거워서 조금만 굴려도 킥킥거리는 소리를 냈고 표면에는 수많은 공항 스티커와 흠집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여러 번 새 것 사라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 가방은 제 첫 프로젝트부터 함께했던 동료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향이 저를 덮쳤습니다. 고급 호텔 특유의 인공적인 향, 그 향 뒤로 숨어 있는 가죽 소파의 냄새, 갓 닦은 대리석의 미세한 세제 잔향,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커피 머신의 증기 소리. 로비는 완벽했습니다. 천장 높이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추상화. 모든 것이 당신은 특별합니다라고 속삭이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의 진짜 얼굴은 로비가 아니라 직원의 눈빛에 있다는 것을요. 프런트 데스크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행 가방 바퀴가 대리석 위를 구를 때마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여직원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니, 올려다봤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얼굴에 닿기 전에 이미 세 곳을 스캔하고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제 여행 가방. 낡고 허른. 두 번째, 제 코트. 구겨진 카멜 코트. 작년 아울렛에서 산 것. 세 번째, 제 구두. 밑창이 다른 갈색 구두. 그녀의 미소는 순식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측정기가 자동으로 저를 분류한 것처럼요. 어서 오세요. 체크인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음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동응답기가 녹음된 멘트를 재생하는 것 같은 그런 텅 빈 친절이었습니다. 네, 한도윤입니다. 예약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탁탁탁탁 소리가 미묘하게 공격적이었습니다. 마치 빨리 끝내고 다음 손님 받아야 하는데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한도윤 고객님. 아, 네. 장기 투숙 할인 패키지시죠? 경제형 더블룸.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아니, 두근거렸다기보다는 움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을 손가락으로 탁 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장기 투숙 할인 패키지? 경제형 더블룸? 저는 비즈니스 스위트, 일주일 예약, 풀 서비스 요금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저를 한 달살이 배낭여행객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죄송한데요. 비즈니스 스위트 예약했습니다. 아, 그 뒤에 숨어 있던 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귀찮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굴러가며 옆에 서 있던 동료 직원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언의 대화였습니다. 또 시스템 오류 고객이네. 진상 아니길 바라자.
저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언어 없는 대화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스템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녀는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녀는 그저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바로 그때 제 뒤에서 향수 냄새가 휙 지나갔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 명품 구두 바닥이 대리석을 두드리는 소리, 딱딱딱. 고급 여행 가방의 매끈한 바퀴 소리, 스르륵. 체크인 부탁합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그 순간 저는 목격했습니다. 기적 같은 변화를요. 방금 전까지 저를 보며 굳어있던 그녀의 얼굴이 봄꽃처럼 피어났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부드러워지고 입꼬리가 올라갔으며 심지어 목소리의 톤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진짜 호텔 직원이었습니다. 성함 여쭤봐도 될까요?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혹시 웰컴 드링크 드시겠어요? 커피, 주스, 탄산수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수백 번의 발표를 했고 큰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여러 나라 기업인들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제 존재를 무시하던 그 오후처럼요.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웠습니다. 아니, 뜨겁다기보다는 따끔거렸습니다. 마치 얇은 바늘로 심장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 손님의 체크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고객님. 확인했습니다. 비즈니스 스위트 맞으시네요. 근데 객실이 지금 청소 중이라서요. 조금 있다가 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표준 체크인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지금은 거의 3시. 제 예약은 2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남자는 3시에 도착해서 즉시 키를 받았습니다. 다른 고객분은 바로 키를 받으셨던데요. 아, 그분은 스위트룸이 아니라서요. 저희가 스위트는 더 꼼꼼하게 준비하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능숙하고 매끄럽고 연습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다시 올게요.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땀이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섞인 그런 땀이었습니다. 로비 소파로 걸어가면서 저는 제 심장 박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죽이 제 등에 닿는 순간 차가운 감촉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초겨울의 냉기가 가죽 속까지 스며든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자 무선 인터넷 이름이 뜹니다. 무료 인터넷. 좋습니다. 적어도 이건 차별하지 않는군요. 저는 프런트 데스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관찰이라는 단어는 너무 차갑습니다. 저는 그들을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칼날 같은 시선으로요. 저 여직원의 움직임은 효율적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횟수, 미소 짓는 각도, 목소리의 톤 조절,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 속에는 한 가지 변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이라는 변수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지난 시간 동안 응대한 손님들을 분석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 손님,
응대 시간이 길었고 미소가 자주 나왔습니다. 회사 명찰을 단 남성 손님. 응대 시간이 적당했고 미소가 적절했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남성 손님. 응대 시간이 짧았고 미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응대 시간이 가장 짧았고 미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손님을 순식간에 분류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가 할인 등급에 입력된 것입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호텔 잘 도착했어요? 저녁 메뉴 추천 받아두세요. 저는 답장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여보, 나 지금 호텔에서 무시당하고 있어. 근데 괜찮아. 원래 이러려고 온 거니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남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라 슬픈 거라는 걸요. 응, 잘 도착했어. 방 청소 중이라 로비에서 대기 중. 저녁은 룸서비스 시킬게. 전송. 거짓말이 이렇게 쉬울 줄이야.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편집인가요? 진실 중에서 불편한 부분만 삭제한 것.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프런트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여행 가방을 로비 소파 옆에 두고 갔습니다. 실험이었습니다. 가방 없는 저를 그들은 어떻게 볼까요? 체크인 가능할까요? 아, 네. 고객님 성함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녀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도 안 된 시간 전에 응대한 손님을요. 아니, 정확히는 기억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손님을요. 한도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네, 죄송해요. 바로 확인할게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변했습니다. 당황과 수치심의 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붉은 빛은 금방 사라지고 다시 업무적인 표정이 씌워졌습니다. 객실 번호입니다. 조식은 미포함이시고요. 시티뷰 객실입니다. 조식 포함 예약인데요. 잠시만요. 그녀의 눈동자가 모니터를 빠르게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지는 순간을요. 오류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스템에 조식 옵션이 누락되어 있었네요. 지금 바로 추가해 드릴게요. 시스템 오류가 참 많네요. 제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감정을 제거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평함 속에 숨어 있는 날카로움을 그녀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 앞쪽이 긴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드 주시겠어요?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갈색 가죽 지갑. 아내가 결혼기념일 때 선물한 것입니다. 모서리가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지갑에서 법인카드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메탈 재질. 연회비가 비싼 카드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카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제 지갑이었습니다. 그 낡고 해진 가죽 지갑을요. 카드 넣어주세요. 삑, 삑삑, 삑삑삑. 단말기가 울었습니다. 빨간 불. 카드를 읽을 수 없습니다. 제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카드는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오류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카드는 거부당했습니다. 카드 인식이 안 되네요. 혹시 다른 카드 있으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 문제 있나요? 매니저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 그의 얼굴에는 문제 손님 처리 모드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카드 인식이 안 돼서요. 다른 카드로 해보셨어요? 이 카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단말기 문제 같은데요.
단말기는 방금 전까지 잘 작동했습니다. 다른 카드 시도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뒤에 숨어 있던 단어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현금으로 결제하시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빛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호텔에 어울리는 손님이 맞나요?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요. 저는 카드를 집어넣고 대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보호 필름에 금이가 있는 휴대폰을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화면을 두드릴 때마다 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무시, 그 다음엔 의아함, 그리고 마지막엔 불안함이었습니다. 저는 썼습니다. 호텔 서비스 평가, 프런트 체크인 거부 사례, 손님 분류 기준 외모, 서비스 차등 제공, 카드 결제 시스템 선택적 오류. 고객님, 뭐 하시는 거예요? 기록입니다. 기억은 흐릿해지지만 기록은 정확하니까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재빨리 제 휴대폰 화면을 스캔하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번엔 제대로. 네, 죄송합니다. 그가 직접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찍었습니다. 띠링, 초록불, 승인되었습니다. 물론이지요. 카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태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객실 문을 열자 저를 맞이한 건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락스와 레몬 향이 섞인 향이었습니다. 너무 강했습니다. 마치 우리는 청결합니다를 과하게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비즈니스 스위트라고 하기엔 턱없이 좁았습니다. 창문은 하나였습니다. 밖에 보이는 건 옆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들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매트리스가 푹 꺼졌습니다. 너무 푹 꺼졌습니다. 허리에 좋지 않은 종류의 부드러움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이것이 비싼 돈을 주고 예약한 방이라고? 아니, 이것이 평가절하된 손님에게 주어지는 방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옷장에 넣고 코트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머리 위로 쏟아질 때 저는 오늘 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반, 첫 무시. 3시 근처, 예약 오인. 조금 뒤 조식 누락. 그리고 카드 거부. 4가지 실패. 4가지 차별. 4가지 증거였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면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투자사 담당자였습니다. 호텔 인수 검토 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리브랜딩 가능성과 서비스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내일 아침까지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현장 평가 결과 예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썼습니다. 시설은 최고급이지만 서비스는 최하급이라고요. 정확히는 선택적 최고급, 기본적 최하급이라고 썼습니다. 리브랜딩 가능성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고요. 인적 재구성과 서비스 철학 전면 개편이라고요. 전송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가 가까웠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지금 바로 2번째 테스트를 시작하기로요. 저는 다시 구겨진 코트를 입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노트북을 들고요. 로비 중앙, 대리석 테이블이 있는 라운지 공간에 앉았습니다.
프런트 데스크가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엑셀 시트가 떠 있었습니다.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화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도윤, 벌써 연락 주시네요? 응,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할 게 있어서. 지금 호텔 로비야.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로비의 소음을 뚫고 주변까지 들릴 정도로요. 오, 분위기 좋네요. 시설 평가는 어때요? 시설은 최고야. 문제는 사람. 서비스업에서 가장 비싼 게 뭔지 알아? 뭔데요? 나쁜 첫인상이야. 손님 한 명 잃는데 한순간이면 충분해. 다시 얻는 데는 몇 년이 걸리고. 저는 프런트 데스크를 슬쩍 봤습니다. 아까 그 여직원과 매니저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장 평가는 다 끝났어요? 거의. 체크인 과정, 손님 응대, 문제 해결 능력 다 봤어. 내일 아침에 최종 미팅 하나 더 하고 보고서 마무리할게. 참, 이번 프로젝트 금액 얼마였지? 호텔 인수권? 1,000억대예요. 리브랜딩 비용 별도로 수십억 책정되어 있고요. 수십억? 그 돈이면 전 직원 재교육하고 서비스 매뉴얼 전면 개편할 수 있겠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수야. 이 호텔의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마인드야. 손님을 분류하는데 익숙해진 조직. 그거 고치려면. 아, 미안. 누가 오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네, 내일 보고서 기다릴게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프런트 데스크를 봤습니다. 여직원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패닉 상태일 것입니다. 투자사? 1,000억대 인수? 리브랜딩? 저 사람이 누구지? 저는 일어나서 천천히 프런트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또렷하게 바닥을 울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네. 고객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공포와 존경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객실 바꿀 수 있을까요? 에어컨 실외기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일을 할 수가 없네요. 아, 그러시군요.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그녀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조금 전의 나태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고객님, 최상층 비즈니스 스위트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한강뷰의 욕조도 있고요. 커피 머신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새 방 키를 받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호텔 인수하려는 거 아니야? 망했다. 완전 망했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 저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를요. 권력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권력은 속삭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력은 선택권에서 나옵니다. 당신을 선택할 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최상층 객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넓은 공간, 높은 천장,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창이었습니다. 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해질녘의 강물이 붉은 금빛으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물 위로 반사되는 빌딩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유람선이 하나 지나갔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부웅, 같은 호텔, 같은 돈. 하지만 완전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아까 그 작은 방과 지금 이 방의 차이는 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식의 차이였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쓰레기로 봤고 누군가는 저를 귀한 손님으로 봤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은 단 2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탈리아산 가죽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앉는 순간부터 온기가 전달되는 그런 가죽이었습니다. 미니바를 열었습니다. 생수가 여러 종류 있었습니다. 아까 그 작은 방에는 정수기 물이 전부였는데요. 저는 물을 꺼내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의 열기를 식혀주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저녁 먹었어요? 호텔 어때요? 저는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응, 좋아. 방에서 한강 보여. 우와, 뷰 좋겠다.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응, 이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극심한 격차를 보이는 전형적인 반쪽 호텔이다. 시설 투자는 최고급이나 서비스 마인드는 최하급이다. 핵심 문제 직원들이 손님을 서비스 대상이 아닌 등급 분류 대상으로 인식한다. 원인 실적 중심의 평가 시스템. 비싼 손님에게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매뉴얼의 과도한 권한. 규정이 판단을 대체한다. 감정 노동의 선택적 수행. 일부 손님에게만 진심을 제공한다. 결과 장기적 브랜드 가치 훼손, 재방문율 저하 예상, 해결 방안 전 직원 서비스 철학 재교육, 평가 시스템 개편, 손님 피드백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를 무시한 그 직원들은 알까요? 자신들의 한순간 판단이 이렇게 큰 가치를 좌우했다는 것을요.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톡. 누구세요? 객실 서비스팀입니다. 웰컴 선물 전달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트레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호텔의 작은 선물입니다. 그녀가 트레이를 내밀었습니다. 과일 접시, 마카롱, 커피 캡슐 세트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테이블에 놓아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트레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고객님, 네, 오늘 낮에 프런트에서 불편하신 일이 있으셨죠?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진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계산되지 않은, 연기되지 않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로비에서 선배가 고객님을 응대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저는 끼어들었어야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선배들 눈치 보느라. 제가 신입이라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사과하러 온 건가요? 아니요. 사과는 자격이 없어요. 저도 방관자였으니까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고객님께서 기분 나쁘셨을 거라는 걸, 저희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저는 한참을 그녀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문을 두드린 건 당신이 좋은 호텔 직원이 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불편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네. 호텔 직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매뉴얼이 아니에요. 감각이죠. 손님이 불편할 때를 감지하는 능력이요. 당신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단지 용기가 부족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크고 또렷한 눈물 한 방울이 속눈썹 끝에 매달렸습니다. 내일 아침 호텔 미팅룸에서 직원 회의가 있을 거예요. 거기 참석하세요.
그리고 오늘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호텔 직원이 되고 싶은가? 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깊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빌딩 불빛들이 흔들리고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카롱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라즈베리 맛이었습니다. 새콤하고 달았습니다. 혀끝에서 녹아내리는 설탕의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이 호텔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잘 다려진 셔츠와 넥타이를 맸습니다. 구두는 어제와 같은 갈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닦아서 이제는 윤이 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0 후반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짧은 회색 머리와 눈가주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미팅룸으로 내려갔습니다. 문패에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 긴급회의. 노크했습니다. 톡톡.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여러 명의 직원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그 여직원, 매니저, 그리고 젊은 여직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법정에 선 사람들처럼요.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호텔 서비스 평가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윙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투자사 파트너이자 컨설팅 회사 대표입니다. 아까 그 여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매니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탁탁탁. 불안의 리듬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호텔에 왔는지 아시죠? 투자사는 이 호텔 인수를 검토 중입니다.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 역할은 이 호텔이 리브랜딩 가능한 곳인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젊은 여직원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불합격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대답은 아직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어제 제가 수집한 내용입니다. 체크인 시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효율성은 최고급입니다. 시스템 오류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정확성은 최하급입니다. 손님 차등 대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공정성은 낙제점입니다. 여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저희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맞아요. 당신은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문제는 매뉴얼이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가 아니라 왜 하라고 했는지를 당신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일어나서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호텔은 무엇을 파는 곳입니까? 객실입니다. 틀렸습니다. 서비스요. 가까워졌지만 아직 틀렸습니다. 경험? 정답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호텔은 감정을 판다. 호텔은 감정을 팝니다. 안전함, 편안함, 특별함을요. 손님은 침대를 사는 게 아니라 좋은 밤을 삽니다. 아침 식사를 사는 게 아니라 상쾌한 아침을 삽니다. 저는 여직원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제 당신은 저에게 무슨 감정을 팔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대답을 원합니다. 저는 고객님을 무시했습니다. 외모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왜죠? 익숙해서요.
보통 그런 차림의 손님들은 저가 요금이나 불만이 많아서 보통 바로 그 단어가 문제입니다. 저는 매니저를 받습니다. 매니저님, 당신은 어제 저에게 다른 카드 사용을 제안했습니다. 왜죠? 단말기 오류 때문에. 단말기는 정상이었습니다. 제 카드를 다시 찍자마자 승인됐죠. 진짜 이유는 뭡니까? 시간을 절약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다음 손님, 즉, 저는 빨리 처리해야 할 대상이었던 거죠. 손님이 아니라 업무였던 겁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시 화이트보드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 세월 많은 기업을 컨설팅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실패하는 조직의 공통점이요. 그들은 손님을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저는 썼습니다. 귀빈 일반 저가 문제. 당신들은 저를 어디에 넣었습니까? 저가? 문제? 그것도 아니면 신경 쓸 필요 없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전부입니다. 당신들은 저를 수십 개의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체크인하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요. 하지만 정작 저를 사람으로 본 건 단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여직원을 봤습니다. 당신은 어젯밤 제 방에 왔습니다. 사과하러요. 왜죠? 불편하셨을 것 같아서요. 당신은 어떻게 알았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서요. 공감. 바로 그겁니다. 저는 다시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공감이 새로운 명품이다. 공감이 새로운 명품입니다. 현대 호텔업의 핵심은 시설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손님이 당신의 눈빛에서 무엇을 읽는가?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호텔 리브랜딩 계획이라는 제목과 함께요. 투자사의 최종 결정은 금요일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보고 싶은 건 사과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달라질 수 있는지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익숙함이 두렵습니다. 익숙함은 당신을 안전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죽입니다. 당신들이 선택하세요. 안전하게 죽을 건지 위험하게 살아날 건지를요. 문을 나서려는데 젊은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회는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만드는 겁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또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다시 호텔 앞에 섰습니다. 같은 여행 가방, 같은 코트, 같은 구두를 신고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그대로였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추상화가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새로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손님은 귀빈처럼, 모든 귀빈은 친구처럼. 저는 프런트로 걸어갔습니다. 똑같은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여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이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여행 가방이나 코트가 아니라 제 얼굴에요. 어서 오세요, 호텔입니다. 체크인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자동응답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한도윤입니다. 한도윤 고객님, 예약 확인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스위트, 한강뷰, 조식 포함. 맞으시죠? 맞습니다. 체크인 절차 도와드릴게요. 혹시 이동하시느라 불편하신 건 없으셨나요?
물이나 커피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관심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드를 건넸습니다. 같은 법인카드였습니다. 삑, 초록불, 승인되었습니다. 최상층 객실입니다. 고객님이 지난번 편하게 쉬셨던 방이라 같은 호실로 배정해드렸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유로요. 그녀는 저를 기억했습니다. 2주 전에 그 손님을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배우는 건 당신이 했습니다. 저는 그냥 거울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 대표님, 젊은 여직원이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더 당당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잘 지냈어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여기도요. 대표님이 주신 숙제 덕분이에요. 무슨 숙제요? 나는 어떤 호텔 직원이 되고 싶은가? 저는 답을 찾았어요. 손님의 기분을 알아차리는 호텔 직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답입니다. 매니저가 로비 한쪽에서 저를 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 대표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 합격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합격, 불합격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손님이 정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시험 볼 자격을 얻었어요. 저는 방키를 받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로비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여직원은 새로운 손님을 같은 미소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은 여행 가방을 끌고 온 배낭여행객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직원들과 무언가 회의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체크아웃을 마치고 저는 로비 테이블 위에 흰 봉투 하나를 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호텔 전 직원 여러분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텔 가족 여러분께 저는 지난 2주간 2번의 방문을 통해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변화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첫 번째 방문 때 여러분은 저를 낡은 여행 가방을 끈 중년 남자로 봤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 여러분은 저를 한도윤으로 봤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입니다. 호텔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손님은 샹들리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손님은 침대의 부드러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톤을 기억합니다. 투자사의 최종 결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호텔 인수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리브랜딩 예산 전액을 인적 자원 개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투자할 가치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호텔에 오는 모든 손님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 사람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다. 이 사람은 오늘 긴 여행을 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지금 피곤할 것이다. 이 사람은 나의 미소를 기다리고 있다.
호텔은 잠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호텔은 위로를 파는 곳입니다. 부디 매일 좋은 호텔 직원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하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한도윤 드림. 편지를 놓고 저는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노란 잎이 제 어깨에 살짝 앉았다가 날아갔습니다. 여행 가방 바퀴가 인도를 굴렀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 유리문 안에서 누군가는 제 편지를 읽으며 울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변화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웃었습니다. 권력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진심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옵니다. 저는 다음 프로젝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을 끌면서요. 2주 후 호텔은 서비스 혁신 대상을 받았습니다. 손님 만족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재방문율이 높아졌습니다. 직원 이직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직원은 올해의 호텔리어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이후 손님의 마음을 읽는 서비스 철학. 서비스의 본질은 규정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태도는 브랜드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진심을 증명할 사람에게만 열립니다.